자, 오늘 기준에 IT가 너무 좀 버겁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나마 삼성전자 시초가 위로 돌려놨는데 하이닉스가 너무 과도하게 밀려 있습니다. 13만 원 미만에서. 일단은 이제 비중을 우리는 채워놓고 있는 상태니까 많이 버겁습니다만 일단은 유지 전략 기준에서 설정 범위 가져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오늘 난리가 아니죠. 뭐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금호석유 이외에도 이제 HMM 들여다볼 건데 HMM, 그리고 금호석유는 29만 3,500원이 50일주 고가니까 그거 뚫고 30만 원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뭐 아직 이제 뭐 10시 갓 지난 상태니까요. 그리고 HMM의 변동성 부분의 수급 조금 이따 같이 들여다볼 거고, KB금융 쪽에 이제 첫 발을 다시 담근 거고요. 우리가 정리한 가격보다는 프리미엄을 좀 더 주고 들어갑니다만 다시금.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던 종목군들도 그 소형주를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KB금융, 포스코, 뭐 시초가 이후의 흐름이 다 긍정적이죠. SK텔레콤은 어떻게 됐나요? SK텔레콤도 뭐 강보합 이상. 그다음에 이제 금호석유. 어제 야간 교육은 안 해드렸습니다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사실상은 악재 요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삼성중공업의 흐름 자체의 기준이. 그런데 약간 감자라는 단어에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개장 초부터 해서 금호석유 다시 잘 따라 잡아놓은 흐름이 오늘 뭐 잘 유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반도체를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이동의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단 말이에요.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이제 서울 반도체나 뭐 그 밖의 종목군들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실적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의 개선폭. 어마어마한 매집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시가총액 1조짜리에 대한 매집에 대한 기준점의 흐름은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집 부분의 수급도 긍정적이다 할지라도 실적부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범위, 적지 않은 물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찔끔찔끔 물량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평단 대비해서 이제 그 하방 경성은 잘 준 상태이고요. 결론적으로 실적과 수급에 반하는 흐름이 잘 안 나와요.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오늘 기준에 주력주 쪽이 좀 IT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상대적으로 눌려 있고 시장 0.5% 강세 속에서, 대신에 이제 나머지 쪽에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 덕분에 이제 뭐 금융 지주사를 비롯한 금융주들의 강세, 또 보험주들의 강세, 그래서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5%의 강세. 근데 우리는 이제 어찌됐건 가장 그 우선순위에 놓고 보는 거는 금융지주사 기준에서는 KB금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금융지주사 쪽이 보험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제 월등하게 수혜라든가 아니면 추세 범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5만 원대 초반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여다보는 기준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누적 수급 자체가 이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해 형성이 돼 있었고요.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결코 나쁘지 않다. 아예 뭐 미국의 재무장관께서 금리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 관련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뭐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가는 게 옳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에서부터 이제 HMM을 다시금 들여다볼 겁니다.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약간 전달을 잘못해서 방송 원고에 HMM을 사실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원고를 못 가져갔고, 그 다음에 지금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만 다른 걸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금리에 대한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이라든가 이게 호재라고 그랬어요, 악재라고 그랬어요. 시장에서는 악재인 것처럼 부르짖죠. 근데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악재가 아니다. 호재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호재성의 인식을 갖더라도 무리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HMM의 경우에도 이제 PPT 화면부터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립니다. 금호석유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여드렸는데, 방송 원고의 기준에서도 HMM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자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월요일자에도 없으려나요? HMM 같은 경우에 HMM 방송 원고가 마지막에 언제였는지 혹시 아시면은 저희 직원분들 좀 알려주세요. 며칠차였는지. 그렇게 해서 HMM 같은 경우에 지난 만약에 4월 말이 마지막이었다 하면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왜 우리가 HMM 같은 경우에 눈을 떼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오늘도 편입의 기준을 잡고 대처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전에도 왜 HMM은 계속 가져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볼 거예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LG화학이나 대형주의 경우는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나한테 수익을 안 줘요의 기준인 거지, 예? 실망시키지는 않거든요. HMM이 이 4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는 물량이 없었잖아요. 36,000원대 후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방 안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당일날 다 차익 실현을 못하니까 그 다음 기준에서 4만 원 수준까지도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해서 가지고 가신 기준. 이 HMM은 개별 매매 기준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차익 실현을 했지만 개별 매매 기준도 가능합니다라고 했고, 편입의 기준을 물어보신 분들께는 잠시만 좀 쉬었다 가시죠. 어차피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쉬어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쁘지 않은 그 흐름 속에서 이런 모습을 줬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수급이 굉장히 공매도 재개되고 꼬여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개인에게 넘긴 물량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요 차트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추세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데, 교육적인 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것이 이런 누적 수급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원고 이제 HMM하고 금호석유 가져갈 거니까 미리 준비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HMM 같은 경우에 외국계의 누적 수급이라든가 또 매수 평균 단가라든가 지금 25,000원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외국계 주력 창구 UBS, 항투, 메릴린치, JP모건, 오늘 JP모건이 좀 들어왔고요. 이런 흐름들이 매집의 흐름에 있어서의 이런 내용들. 매집이 되면 5% 이상 매집되면 매집 단가의 30에서 50% 이상을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 시가총액 이렇게 극대형주의 경우가 신뢰도가 오히려 높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60 종목 이상이에요. 아이고, 금호석유는 또 고점 또 넘겨요. 그 넘기는 흐름이 누가 개인들이 매수 주는 게 아니죠. 외국인 기관들의 손바뀜 속에서의 고점을 또 넘기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매집이 LG전자의 12월 23일 기준, LG전자의 12월 23일의 기준, 그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어때요? 9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 12월 23일 이전에 이게 12월 16일이고 왜 얘만 못 가요? 11월 달부터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다들 IT 종목들 폭등 랠리가 나오는데 왜 얘만 못 가요? 얘 팔아서 이동할까요?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수급 보여드리고 아닙니다. 7천억 원을 들여서 5.5% 편입한 종목이 작년 5월 이후에 LG전자 최고입니다. 신풍제약의 매수는 공매도 상한, 대차 상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들이 결론은 매수평균 단가 8만 원 대비해서 끌어올려서 상한가까지 34년 동안에 LG전자 상한가 하는 거 2번 봤어요. 주문 실수로 간 거하고 12월 23일 윤정도 생일, 음력 생일날하고 잊어먹겠냐고. HMM은요 11월 9일이 HMM이 또 급등이 나온 날이에요. 그게 양력 생일. 그렇게 해서 이 HMM의
추세범위 부분 또 갭에 대한 부분 HMM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그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추세에 대한 부분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주봉상의 갭에 대한 기준 요 기준점이 일단은 1차적으로 형성이 된 거고 그 다음 높여준 게 4만원 4만 1,000원인 거고 그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다. 추세까지 이거 뭐 단 하나 빼먹을 게 있겠냐고. 이게 7,000원대 이게 8,000원대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추세가 강화되면 새로운 추세가 나옵니다 라고. 자, 오버슈팅 아니라고 그랬어요. 꼬리 달려도 우리는 차익 실현 안 한다. 여기도 여기까지 여기서 꼬리 달릴 때 이건 누가 봐도 오버슈팅이잖아요. 1별 20% 넘게 올랐으니까 하루에. 그리고 나서 윗꼬리 달릴 때 혹은 그 다음에 음봉 떨어질 때 저 추세 범위에서 다시 14,000원 1월 말 14,000원대에서부터 다시 담글까요? 추세 하단인데 담글까요? 그러고 나서 저주에 거래 터지고 나서 이 흐름 새로운 추세 또 나오네요. 오버슈팅이 아니니까 계속 갖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저 기준이죠. 3월 말 장대항복 나오고 또 20% 등락 나오고 거기서 차익 실현. 응?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자락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의 기준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뭐가 HMM의 경우에 지금 월봉 기준에서의 뭐 추세 범위 기준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죠. 하나는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에 와서 뭘 또 너무 많이 올랐다의 기준이 돼요. 거래대금만 실려지고 흐름만 긍정적으로 연출이 된다면 무리 없다. 두 가지로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는 지금의 차트와 월봉 기준에서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로그 차트. 로그 차트는 퍼센테이지의 기준의 차트가 되죠. 그 로그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의 흐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전혀라는 누적 수익으로 보면 전혀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월별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를 놓고 보면은 완전히 달라지죠 로그 차트가. 그래서 거래대금의 기준만 좀 잘 확인해서 대처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무리가. 그리고 이쪽도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예상치를 금호석유처럼 뛰어넘게 되면 금호석유 제가 5천억만 넘겨줘도 좋겠다 했잖아요. 근데 6천억 넘기고 나와버렸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급에 38% 20%만 넘겨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거래대금 계속 실리면서의 흐름 기준에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놓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준을 이걸 교수형으로 해석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윤정두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교수형 아니라고 그랬죠? 에? 교수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망치형이에요. 지금 이제 방송 혹시 듣고 계시면 우리 캔들 자료 잘 잘라주셨는데 망치형의 그러니까 해머형의 교수형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자료도 같이 좀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교수형이 아니다. 그럼 절반 이상의 꼬리를 달고 돌리면 이건 뭡니까? 망치형의 기준이 된다. 오히려 망치형의 기준이 된다. 이걸 왜 교수형으로 봐요? 망치형으로 저는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오늘 우리가 오늘 그 단문 문자 나간 거 죄송한데 좀 잘라주세요. 오늘 단문 문자 나간 거는 뭐 사실상 주력주에서는 사실 문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IT, 자동차, LG화학 못 나가고 오늘 문자 나간 게 금호석유 3번 나갔죠. 그리고 HMM 그리고 HMM의 흐름 기준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 오늘 이제 샛별형의 기준이 형성될 거냐. 그래서 우리가 5월 4일부터 들어왔어요. 그죠? 5월 4일부터 33,300원 넘기면은 우리 이제 단기로 들어갔다가 슈잉으로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5% 더 들어갔는데 38,300원 넘길 때 수급 확인해서 넘기면 수급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추가 편입도 문자 나와서 20%또 꽉 채웁니다. 그럼 우리는 평균 단가가 사실 낮아요. HMM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죄송스럽지만 번거롭지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단가를 알고 비중을 알아야 다시금 또 기준을 또 잡을 거 아닙니까? 이 HMM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 우리가 편입 기준 34,300원까지 밀렸을 때 편입 기준을 다시금 강도 있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손절 범위의 설정 범위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문자 보내드리고 뭐 상황 봐서는 뭐 스윙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 확인하고 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의 기준까지 잡았죠.
그 HMM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HMM도 지금의 등락 범위에서는 뭐 매직 계산기의 기준점까지 놓고 보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HMM의 이번 그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 뭐 35,000원 수준까지, 우리가 35,300원이 평단이에요 처음에. 오늘 이제 추가 사면서 좀 올라가셨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고점 찍고 눌릴 때 차익 실현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배령의 기준으로 보고 거래 실리는 걸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추세 강화의 기준으로 보고, 그럼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주가를 견인할 모멘텀은 1차적으로 실적입니다. 여기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기대를 하고 있고, 금호석이 52주 고가 넘기러 가고 있습니다. 대박이네 오늘. 그렇게 해서 금호석이 부분 52주 고가 넘기는 흐름처럼 이 HMM의 기준에서도 수급 라인만 확인이 된다면 최소 범위 50만 주 정도, 40만 주로 잡을게요. 40만 주로. 그렇게 하고 수급만 확인하면 돼. 그 수급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 자락의 기준에서 여기서 5월 4일의 기준에 여기서부터 편입 라인 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갔던 거죠. 이야, 뭐 금호석이도 대단하네요. 이거네. 요 라인 기준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3분의 1 기준 잡으면은 매직 계산기를 또 한번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가 부분을 34,300원으로 잡고 그 기준의 3분의 1 지점을 36,900원 이전으로 37,000원. 그럼 37,000원의 지지라인 보시고 기술적으로만 놓고 볼 때, 그렇게 해서 여기를 돌파하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느냐, 이 두 가지 기준에 거래가 실리느냐까지만 확인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예. 그래서 HMM은 이제 5분봉 기준까지의 흐름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매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창구 동향에 대해서 다시금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금 5분봉 기준 거래량 40만 주 최소 및 주가 부분 37,000원 지지 및 38,300원 돌파 확인 목표 상향 45,000원. 그러면 모멘텀이 이제 누구나 아는 실적인데,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주느냐, 그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실적 예상치를 넘겨주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11일 날 다음 주 기준에서 MSCI 편입이 되느냐. 뭐 편입이 된다라는 쪽이 우세하죠. 그 다음 범위는 또 뭡니까?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은 월말에 그러면 이제 그 수급 범위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니까 그 이전에 수급 범위까지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놓고 보면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죠. 금호석의 우선주는 20% 넘게 올라간답니다. 축하드리고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제 우선주로 설정을 해드리진 않죠. 그래서 5분봉 기준, 매직 계산기 기준, 또 누적 수급 범위에서 이제 오늘 한 투가 매도가 있는데, 이 한 투의 매수가 삼성이 51만 8천 주라서 한 투가 이제 매수가 얼마큼 들어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쪽이 계속 매도인지 아니면 수급 범위가 있는지, 또 UBS 쪽은 어떤지. 프로그램 쪽에 35만 5천 주의 매도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세를 띈다라는 거는 자체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쪽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원 동향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게 4일날 기준이죠. 4일날 기준에 JP모건, 모건스탠리 쪽 이런 쪽의 기준과 한투 쪽에서의 매수의 기준, 그다음 매도 쪽에 UBS가 있었지만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수준의 매도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이제 누적 수급도 한번 놓고 볼 건데, 이건 이제 5월 4일자 기준이에요. 5월 4일 창구 동향. 그러니까 주력 창구들이 이제 일정 범위의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2월 15일 이후에 주력 창구만 놓고 보시면
일단은 뭐 답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UBS가 가장 많은 물량, 저기에는 대차 상환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장 많은 물량의 수급 범위, 그 다음에 어찌됐건 한두 쪽에서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요인,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누적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2021-02-15 그리고 5월 4일까지, 오늘은 추정치니까요. 그렇게 해서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1,530만 주, 5%는 안 되지만은 이제 4%대 매집이 진행돼 있고, 1,700만 주보다 물량이 축소됐지만 손바뀜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 평균 단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뭐 무지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쭉쭉 상향돼 있죠. 쭉쭉. 그렇게 해서 올해 2월 15일 기준까지, 그리고 5월 4일 기준까지로 보시면 25,667원으로 우리가 처음 확인했을 때보다 무지막지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전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HMM에서도 뭐 충분하게 수익 기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뭐 단문 문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잘 긍정적으로 형성됐다라는 거 전부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죠? 금호석유 HMM KB금융. HMM은 한 번 더 문자 나갈 겁니다.